올해부터 3, 4학년이 검정 11종의 검정 교과서가 적용됐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5, 6학년이 검정 교과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 전시본이 와 있습니다. 1학종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책이 잘 되었나 하고 이제 살펴보아서 이제 선택하는, 그래서 주문이 들어가는 그러한 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과라는 것은 국민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이념과 가치를 국민 차세대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국민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따로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일반 사회에 해당되는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이것이 통합되어 있고 도덕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초등생들이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니까 되게 바쁘셔요. 바쁘다가 그러니까 교과서가 좋아서 선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과서 이외의 우수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수업을 전자칠판에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대 자료를 많이 주는 그런 업체의 교과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아마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건 뭐 아이들이 스크림한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른다 하는 아이스크림이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그게 아마 가장 지금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서 11종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또 초등학교 교육은 사실 기초, 기본, 공통 교양 교육이잖아요. 국민의 상식을 형성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달리 20% 정도가 전학을 오갑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아이들이 전학을 오갈 때마다 이제 교과서를 바꿔 줘야 되는 그러한 또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국민 기초 공통 교양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도 국어, 또 사회, 또 도덕 이러한 기존의 국정교과서이던 단일본으로 국정교과서였던 것은 검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교육부 사람들이 하도 이제 검증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교육의 원리에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초등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부탁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전국에 8,9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바에 의하면 국어는 91%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국정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 이 사회, 수학이나 사회는 87%가 반대했습니다. 87%가. 그게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한다고 커피타면 국민 어쩌렸던 그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깜깜이 무시하고 검정화한 거죠. 근데 이 교과서가 품질이 어떠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교과서마다 서로 달라요. 그렇게 초등학교 교육은 대체로 주요한 역사적 인물, 또 역사적 사건, 또 역사적인 어떤 사물, 유물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다시 인물에 대해서 위인이라든가 영웅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자기들의 꿈을 키우잖아요. 역할 모델을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물, 등장하는 인물, 또 사건, 업적 이런 것이 교과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 형성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듯한
그러한 식으로 교과서를 꾸몄다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검정을 꼭 해야겠다라고 정당할 때는 이건 다양성을 조장하고 또 다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특수한 또는 때로는 지필자들의 입맛이 들어가 있는 그것만 하나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 기본, 공통, 교양 교육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거 알박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거는 캐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저는 교과 사회과라든가 국어과 같은 거는 국민 형성에서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국정이 더 좋은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서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왜 검증을 했겠냐? 그거는 당연하죠. 자기 지지층의 사람들에게 돈 벌 구미를 준 거예요. 사실 돈 벌 구실을 준 겁니다. 돈 벌 통로거든요. 이 검증교과서가. 그 돈벌이가 좀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도대체 아이들 천재 용어도 달라요.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상권 분립의 원리라고 하지만 어떤 건 원리를 안 쓰고 오히려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온갖 이렇게 용어도 다 달라요. 초등학교인데 용어가 그렇게 기본 용어가 또 다른다면은 이게 무슨 교육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 이 성취 기준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라, 교과서 어떻게 구성하라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핵심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성취 기준이라서 보통 아주 보편타당하게 진술된 진술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를 보면은 이 교과서 잘 나오겠는데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가령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하면 대표적으로 6.25의 이 영향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16개국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61개국이 우리한테 물자 지원, 의료 지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전후 복구를 위해서 61개국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6.25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거 위협을 당해가면서 했던 방공포로 거기에 따라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안전이라든가 일부의 소강 상태의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적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교과서가.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교과서가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19세기 이전은 대체로 동양의 그런 동양의 역사 속에서 또 20세기 이후부터는 거의 세계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세계 속에다 포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재확인한 포츠담 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해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우리 정경희 의원께서도 늘 분명히 강조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영토도 회복되고 국민도 이제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5월 10일 날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헌법, 건국헌법이죠. 재헌헌법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이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건국헌법이죠. 건국헌법을 만들어서 또 이제 사법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난데 8월 15일 날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행정부 정부를 수립해서 그리고 12월 22일 날 가서 유엔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아주 어엿한 몬테비디오 협약에 따르는 국가의 4대 요건, 영토, 국민, 정부, 주권, 대내적인 다스림을 하는 정부하고 대외적인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갖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성립을 왜 하고 쓰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신 없는 일입니까? 왜 자신이 없나? 이거대로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을 이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들이 아직까지 통합, 그리고 의병, 무장 독립투쟁,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이 민중 정황사를 선을 그어놓고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충분히 민주화됐다 또는 심지어 과잉 민주화됐다 하는 세상인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투사로 길러지길 바라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역사책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요,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교과서를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이승만이 뭐 독립운동 했다 이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뭐 세계 최빈국에다가 그야말로 문명력 80%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려고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식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위대한 대통령의 이름이 그냥 독재자로만 끝나는 거예요.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굶주림을 면하게 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딱 한마디,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렇게 받아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또한 이 보면은 경제 발전에서도 보면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는 거 적고요, 많은 경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제1세대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피터 드러거가 그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누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가? 그 기업가들이 아주 착한 유일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김성수, 김연수 형제 이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 사람의 정책에는 보니까 자유를 언급하는데 자유가 제멋대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용어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에서는 법치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체,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게든 아니면 기업이든 단체든 아니면 국가든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 남에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남을 방해하지 않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치락 개념으로서 자유인데 이 사람은 방종으로 쓴 거예요. 자유를 떡풀이를 아예 해놨어요. 그 자유가 나쁜 걸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이 사람 교과서는 보니까요, 제가 지금 용어를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서 좀 이상한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유 중에서도 사유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국민의 의무가 6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맨 꼭대기에 제1번의 의무가 공공동의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증을 통과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검증의 공통기준에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로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가처분 신청해서 이거는 거둬 수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약 내지는 독금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번 또 2022에는 더 악화되었어요. 말하면서 성직 시안에 보면은 8.15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6.25 전쟁과 원인을 과정을 알아보자는 것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점점 이상한 교과서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교과서는 우리도 한 가정집에서 뭐 수건하고 행주하고 걸레하고 서로 빨아보고 뭐 상호 뭐가 이렇게 교환을 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